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은 16강 진출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이 속했던 H조에는 강팀들이 있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1차 우루과이 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2차 가나전에서 패배, 1무 2패, 확률이 희박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국은 무조건 강팀 포르투갈을 이겨야 했고 우루과이도 가나에게 이겨줘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골을 적게 넣고 이겨야 했습니다. 즉 우리 대표팀만 잘한다고 해서 16강에 진출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죠. 우루과이가 반드시 이겨줘야 했고 그와 동시에 가나는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 하는 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유일한 16강 진출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이 포르투갈을 잡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심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루과이가 2골이나 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골만 더 넣어도 한국이 아닌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도 포기하기에는 일렀는데요. 골은 모두 전반에 들어갔고 체력이 좋은 가나 선수들은 후반전에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공격을 퍼부어 역전의 기회를 만들 시간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시간을 끌며 수비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초조해 졌는데요. 아무리 이번 게임에서 이긴다고 해도 한 골을 더 못 넣으면 16강 진출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부터 수비는 때려치우고 공격만 퍼붓는 우루과이. 딱 역전을 노려보기 좋은 순간인데 가나 선수들은 무슨 생각인지 수비에만 오이 집중했습니다. 결국 우루과이는 가나 침대 축구에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우리 한국은 16강 티켓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경기 후에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우루과이는 경기에는 이겼지만 16강 진출에는 실패하게 되었으니 대표 선수단이나 우루과이 사람들은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가나도 16강 진출이 좌절된 건 똑같은데 슬퍼하기는커녕 가나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16강행을 축하해주는 기이한 사항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가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가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걸까요? 이건 수아레즈 선수가 12년 전 저지른 업보가 만든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12년 전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가나와 우루과이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승부를 겨루던 두 나라는 결국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연장전 도중 가나 선수가 찬 공이 우루과이의 골문을 흔들려고 하기 직전 수아레즈 선수가 손을 써서 슈팅을 막는 비매너적인 반칙을 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즉각 퇴장당했지만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된 가나. 그 덕에 우루과이는 4강에 진출했고 가나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 대놓고 손으로 박다니 수아레즈 선수의 비매너적인 반칙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분노했는데요. 심지어 수아레즈 선수를 악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수아레즈 선수가 보인 행동은 어느 날의 복수극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핸드볼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자신은 사과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자신의 핸드볼은 진짜 신의 손이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수아레즈라면 이를 뿌득뿌득 갈았던 가나. 카타르 월드컵에서 집에 가더라도 우루과이를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한 골을 막았던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16강 진출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나의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한국의 국무총리가 가나를 방문해 가나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1977년 이후 한국 정상급 인사가 가나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가나의 대통령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만들어낸 한국은 존경의 대상이자 롤 모델이라며 에너지, 투자, 인프라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가나가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이 방한하여 1차년 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가나 측은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지난 8월 산수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에바다 원전을 수주하며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가나 원전까지 수주하게 되면 벌써 두 번째 진출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프리카 원전 수주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전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54개국에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전력 생산량은 4,500만 명이 살고 있는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부족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가 새로운 원전 사업 유망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개척되고 있는 시장에는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한국도 그동안 아프리카 시장에 한 발 먼저 진출하기 위해 이리저리 힘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나 원전이라는 기회가 넝쿨째 굴러오니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는 왜 하필 한국에게 원전 도입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가나를 개발협력 분야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유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형 전자통과 시스템을 도입시켰고 현대기아차 조립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나 대통령도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해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가나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자 경제 중심지입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서아프리카 15개국이 설립한 경제 공동체로 소비 인구가 약 3억 명,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서아프리카 내 화폐 통합, 경제 발전 등을 위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를 통해 시장 진입을 하면 많은 이점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프리카가 가난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전히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나라들이 많지만 중상국가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의 상류층은 그 씀씀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지만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아프리카 공항에서는 공항이 혼잡하니 개인 전용기를 정리하라는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샴페인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이렇게 민간 소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하지만 아직까지 없는 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더 많아질 시장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업들도 아프리카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됩니다. 가나 원전 도입도 아직 추진 중에 있지만 반드시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내 아프리카 원전 시장을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안녕.